다중접지 계통에서 수전 변압기로 단상 2분식 변압기로 Y델타 계산하는 경우 1차축 중성점을 접지하지 않고 부동시켜야 한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옵니다. 개념이 조금 어려운데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이것 자체는 내선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를 위해서 만든 거 아니고 내선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리가 Y 델타 결선을 합니다. Y 델타 결선을 하는데 우리가 델타 결선하다가 한상이 고장 나면은 V 결선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Y 결선하다가 한상이 만약에 고장 났다 그러면 역 V 결선이 됩니다. 역 V 결선이 되는데 보세요. V 결선은 3상이에요. V 결선은 3상입니다. 그런데 역 V 결선은 2상입니다. 역 V 결선 2상이에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만약에 Y 델타 결선을 하다가 한상이 고장이 나버립니다. 한상이 고장 나면 이것을 우리가 Y축이 고장 났기 때문에 1차 역 V 결선이라고 합니다. 1차 역 V 결선. 그러니까 Y축이 1차 있잖아요. 그래서 1차 역 V라고. 그럼 얘는 보세요. Y축이 1차 있으니까 2상이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 Y축이 고장 나면은 역 V가 되고 이것은 2상이라고 그랬죠. 2상을 3상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Y 델타 결선은요. 그러면 만약에 델타 Y 결선이다. 이것은 Y가 2차 축에 있죠. 그러면 이것을 2차 역 V 결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델타 결선에서 한상이 없어지면 이것은 V 결선이니까 3상이 되고요. Y 결선에서 한상이 없어지니까 얘는 2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Y 델타 결선을 하다가 한상이 고장나면은 2상을 3상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델타 Y 결선하다가 한상이 고장나면 2차 역 V 결선이 돼서 3상을 2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일단 Y 델타 결선에서 1차 역 V 결선 하기 위해서는 중성점 Y 결선에서 중성점 접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1차 역 V에 대해서 2상을 3상으로 공급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결국 3상 부하의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3상을 공급할 수는 있는데 2상에서 3상으로 합니다. 3대로 공급하다 2대로 공급하니까 문제는 뭐냐면 과부하가 발생하는 거예요. 과부하가. 1차 역 V 결선이 되면은 3상을 공급할 수가 있지만 과부하가 돼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보세요. 델타 Y 결선하다 한상이 고장나면 2차 역 V 결선 되죠. 그러면 3상에서 2상. 얘는 이건 뭐예요? 3상 공급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 문제 다시 돌아와 볼게요. 다중접지 계통에서 수전 변압기 단상 2분식 변압기로 Y 델타 결선하는 경우에 1차 축 중성점 접지하지 않고 부동시킵니다. 왜 그러느냐? Y 델타 결선하다가 한상이 고장나면 1차 역 V가 되어서 2상에서 3상으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대로 3상을 공급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발생해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부하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차 역 V 결선되지 않도록 하자.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1차 역 V 결선하려면 중성점 접지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중성점 접지하지 않으면 2상에서 3상 공급 자체가 끊어지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3상 부하의 전력 공급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하를 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과부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성점 접지를 하지 않는다. 접지하지 않고 부동시킨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보면 이미 한상이 결상이 되면은 Y 델타 결선 한상이 결선되면 2대 변압기가 역 V 결선이 되죠. 정확한 명칭은 1차 역 V인데요. 그냥 역 V 결선을 하시면 됩니다. 역 V 결선이 되고 그래서 과부하가 된다 그랬죠.
과부하가 되기 때문에 변압기가 소선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점을 접지하지 않으면은 역부위 결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과부의 염려가 없어진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측 1차 측에 여러 개의 탭을 설치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러한 문제는 암기 신공 이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 자체를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보세요. 배전용 변압기 고압측 1차 측에 여러 개의 탭을 설치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 변전소가 있습니다. 변전소. 변전소니까 일반적으로 154 kV를 22.9 kV로 변압하는 변전소라고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배전용 변압기는 여기에 다시 변압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변압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길이가 길어. 그러다 보니까 저항과 리액턴스가 커요. R과 리액턴스가 큽니다. 그럼 보세요.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배전용 변압기,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전용 변압기에 1차 측에 여러 개의 탭을 이렇게 만든다. 왜 만드느냐? 선로의 전압 강화에 의해서 지금 변전소부터 변압기까지 길이가 길면은 R과 X가 크죠. 그러면 임피던스가 크니까 전압 강화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 강화에 의해서 변전소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이러한 변압기일수록 변압기 1차 측 전압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2.9kV를 보냈는데 전압 강화에 의해서 21kV 이렇게 낮아졌다는 겁니다. 1차 측 전압이 낮아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전압이 낮아지면은 당연히 이 전압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측 전압이 낮아지므로 탭 전압을, 이 전압을 조정하면은 배전용 변압기 2차 측 부하 단자 전압을 거리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림을 떠오르셔야 됩니다. 다시 완벽하게 똑같이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그림을 이해하고 개념을 최대한 꼼꼼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선로 전압 강화에 의해서 변전소에서 거리가 먼 곳에 있는 변압기는 전압 강화 때문에 1차 측 전압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측 전압도 낮아지기 때문에 여기 탭을 설치해서 이 탭을 조정하면은 이 2차 측 전압을 거리와 무관하게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압기의 손실과 효율에 대해서 다음 강물음에 답하시오. 변압기의 손실과 효율 문제는 계산 문제로도 자주 나오고요. 이처럼 말 문제로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1번 변압기의 무부하손 및 부하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라고 합니다. 2번까지 같이 보면 변압기의 효율입니다. 변압기의 효율은 일단 실축 효율 있죠. 실축 효율이 뭐예요? 입력분의 출력이 실축 효율입니다. 그런데 규약 효율은 뭐예요? 규약 효율은 입력은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 이것이 규약 효율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 손실이 뭐냐? 전체 손실이 철손 플러스 동손이죠. 철손은 우리가 PI라고 하고요. 동손은 PC가 됩니다. 그랬을 때 최대율이 되는 조건 뭐예요? 최대율이 되는 조건은 PI는 PC 혹은 부하율이 있을 때 PI는 M제곱 PC. 이러한 변압기에서의 효율 그리고 손실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봅니다. 1번에 가서 무부하손 및 부하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합니다. 제가 방금
변압기의 손실은 철손과 동손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철손이 뭐예요? 철손이 무부하손이고요. 그리고 동손이 부하손입니다. 부하손. 근데 이게 직류기는 틀려요. 직류기는 뭐가 됩니까? 직류기는 무부하손에 철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계손도 있죠. 회전하는 기기는 기계손도 있는데 변압기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직류기여서 무부하손, 철손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거 기억해 해주시고, 그러면 무부하손은 뭐냐? 부하의 유무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손실. 부하가 많던 적던 상관없습니다. 얘는 항상 일정한 손실이에요. 그래서 철손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보세요. 부하의 유무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손실도 왜 무부하손이냐? 무부할 때 손실이 계속 무부하손이 되는 겁니다. 부하가 있든 없든 무부할 때의 그 손실이 부하가 적든 많든 뭐 굉장히 많든 간에 일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부하손이 고정손, 그리고 변압기에서는 철손이 되고요. 부하손은 왜 부하손이냐? 부하전류에 의해서 달라지는 겁니다. 부하전류에 의해 달라지고, 그래서 부하손은 우리가 P, C, 동손이라고 하는데 얘는 M제곱 PC죠. M제곱 PC. 왜? M이 뭐예요? 부하율입니다. 부하율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부하전류에 의해서 달라지는 값이다. 그래서 얘는 가변손이라고 하죠. 가변손이라고. 저항손을 말하면 동손이 변압기에서는 대표적인 부하손이 됩니다. 그 다음 변압기의 효율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효율은 말씀드렸지만은 효율은 이 공식, 이 공식.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인데 손실은 철손 플러스 동손입니다. 철손 플러스 동손 곱하기 100%가 일반적인 변압기 효율을 구하는 공식이고요. 최대 효율입니다. 최대 효율은 뭐다? 이 철손과 동손이 같을 때, 철손과 동손이 같을 때 최대 효율이 된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암기신공 이런 거 아니고요. 필기 때부터 공부하셨던 내용이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처음에 정리해 드렸던 내용 이런 부분들 좀 한번 써보세요. 직접 써야 내가 시험에 나왔을 때 맞출 수가 있지, 머릿속에서 정리하면 실제는 못 씁니다.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니까요. 쭉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